안녕하십니까. 손록 손록 TV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오늘은 특이하네요. 리뷰는 리뷰인데 악기 리뷰가 아닙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 악기 리뷰를 좀 많이 해왔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리뷰는 어떤 리뷰인가요? 오늘 리뷰는 이펙터 리뷰입니다. 이펙터 리뷰. 이펙터 중에서도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신상. 신상 이펙터네요. 저희가 맨 처음에 이 손록을 시작할 때 했던 얘기들이 있어요. 막 이제 악기랑 뭐 베이스 기타뿐만 아니라 뭐 이제 그의 장비들과 뭐 녹음 장비 뭐 등등 여러 가지 장비들을 리뷰를 하기로 했었는데 늘 악기만 리뷰를 해왔었어요. 어쩔 수 없이 베이스 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죠. 저희도 또 악기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악기가 중요한 만큼 사실 그 소리를 내는 앰프도 중요하고 그 중간에 이제 소리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이펙터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보드를 맞춰서 짜서 쓰고 있어요. 아 그렇죠.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 조그만한 보드 위에 올려놓은 이펙터들이 좀 다양하게 있긴 한데 보드 한번 이렇게 쑥 한번 훑어줄까요? 되나 그게? 자, 제가 쓰고 있는 보드입니다. 야 지금 벌써 사이즈가 큰 사이즈가 이게 스몰 사이즈인가요? 이게 보통 사이즈죠? 보통 이게 보통 사이즈? 네, 정말 작은 사이즈들은 네. 막 요만한 것도 나와요. 요 그 사이즈를 아주 모두 꽉꽉 채워놓은 한 5개 정도가 이제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소개할 이펙터는 어떤 녀석인가요? 오늘 소개할 이펙터는 바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녀석입니다. 다크글래스라는 회사에서 나온 프리앰프예요. 이거는 프리앰프. 프리앰프의 개념이 강하고 이름은 하모닉 부스터라는 하모닉 부스터. 네, 밑에 이름도 나왔지만 클린 베이스 프리앰프라고 프리앰프. 그렇죠. 이게 버전이 두 번째 버전이에요. 요 전에 실제 발매는 하지 않고 모티브로 삼을 만한 페달이 하나 있었는데 네. 그게 이름이 하모닉 부스터였거든요. 아 노브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거기는. 거기는 아예 노브가 네. 하나. 거기에 그 여러 가지 프리앰프에서 사용할 만한 기능들을 넣어서 EQ라던가 부스팅 할 수 있는 볼륨이라던가 이런 네. 기능을 넣어서 만든 게 바로 이 하모닉 부스터라는 하모닉 부스터. 제품이 되겠습니다. 네. 다크글래스가 어느 나라 회사죠? 다크글래스는 핀란드에 있어요. 아 유럽. 유럽, 네. 북유럽, 북유럽, 네. 핀란드. 휘바. 네. 그래서 보통 다클 그러잖아요. 네, 다클. 다클. 이 다크글래스가 핀란드 제품인데 네. 미국으로 잠시 넘어갔던 적도 있었고 아.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미국에 생산이 되다가 다시 핀란드로 넘어갔어요. 지금 생산되는 것들은 전부 핀란드에서 생산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수입해오는 수입처가 있고 네. 이거를 이제 판매를 하는 판매점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죠. 가격으로 봤을 때는 해외 뭐 이베이나 이런 데를 뒤져봐도 뭐 배송료니 뭐니 다 해도 국내에서 사나 해외에서 사나 그렇죠. 큰 차이 없어요. 그럴 바엔 국내에서 안전하게 네. 네, 정식으로 들어온 제품을 사는 게 더 네. 좋지 않나라는 저희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서 배송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아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못 빠질 수도 있습니다. 네. 외국 벽돌 오면 어떡해? 그러니까 외국 벽돌은 외국 벽돌 우리나라 벽돌 사이에 끼워 넣을 수도 없. 박스 먼저 보여드릴까요? 박스도 멋있더라고요. 네. 요게 지금 하모닉 부스터의 박스입니다. 지금 앞에 로고인가요? 이게 멋있는 그림이? 이게 그 다크글래스의 로고거든요. 아, 네, 굉장히 멋있습니다. 다크글래스의 네. 로고고 이런 식으로 다크글래스 일렉트로닉스 아하. 6월 유니즌 아워 기어 뭐 이렇게 써 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요. 정식적인 다크글래스 제품을 구매하시면은 저는 지금 뺐는데 네. 다크글래스의 피크가 들어있고요. 피크. 네, 서비스. 네, 제가 사진 찍어서 그건 올려드릴게요. 네. 이런 보증서 안에 다크글래스 스티커가 있는데 스티커도 제가 떼다 노트북에 붙였네요. 아직 붙어 있네요 지금. 나중에 붙어있죠.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박스가 나오게 됩니다. 구성이 되게 좋네요. 다른 데보다는 네. 그냥 좀 뭐 피크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서비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런 되게 심플하고 이쁜 이런 좀 매트한 재질의 네. 그 박스가 나오지만은 옛날 박스들은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냥. 네, 이렇게 좀 약간 반짝반짝거리는 느낌의 약간 이렇게 하얀 모양. 그렇네요. 얘는 이제 자석으로 붙어 있어서 열어야 되는 그런 네. 형태였거든요. 핸드폰 구입하시고 케이스를 안 버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펙터는 되도록이면은 구입하시고 이펙터 샀으니까 케이스는 버려 뭐 이러지 마시고 보관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잘 팔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그렇죠. 뭐 나중에 팔 때도 뭐 필요하고 이게 되게 이뻐요. 그리고 맞아요. 이거 네, 장식용으로 쓰기도 괜찮아요. 인테리어용으로도 굉장히 이쁜 박스가 네네네. 아닐까라는 저희의 또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생각. 네. 실제 저는 집에 DP가 돼 있어요. 아, 박스들이. 네. 역시 집이 넓으니까. 뭘 넓어. 그러면은 프리앰프가 정확히 무얼 하는 이펙터인지
프리앰프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프리라는 단어와 그렇죠. 앰프라는 단어에 네. 합쳐진 거잖아요. PRE. 네, 네. PRE. 프리 하면은 후리가 아니고. 네. 네, 프리라고 하면 이전이라는 단어가 그렇죠. 되고 뭐뭐 하기 전 네. 의미. 네. 앰프는 앰플리파이어의 네. 약자이기 때문에 증폭하는 역할을 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꼽았을 때 네. 앰프에서 소리가 들리는 이유는 전기 신호를 앰프가 네. 증폭을 시켜서 그렇죠. 스피커에 보내주면 스피커가 빵빵빵빵 울리면서 네. 소리가 내주는 증폭을 거거든요. 시켜주는 거죠, 말 그대로. 그렇죠. 그래서 요 앰프에 들어가기 이전에 네. 소리를 미리 증폭을 시켜주는 역할이에요. 원래는 프리앰프라는 역할은. 네. 근데 우리가 흔히 프리앰프라고 보이는 이런 제품들의 역할은 소리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죠. 그렇죠, 그렇죠. 이 소리를 바꿔주는 방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우리가 쓰는 주로 이 페달형 프리앰프들은 EQ, 네. 그래서 베이스라던가 미들이라던가 트래블을 트래블. 조절하는 네. 역할, 그렇죠. 요게 가장 커요. 네. 그래서 그 역할을 악기에다 집어넣으면 그 악기가 액티브 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건전지로 돌아가는. 네. 온보드 프리앰프라고 하고 그렇죠. 요거는 아웃보드 프리앰프라고 불러요. 그렇죠. 아웃보드 프리앰프도 굉장히 여러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 만드는 회사들마다 그만의 특징들을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진공관을 쓰는 프리앰프들도 있고 네. 마크 베이스라던가 EBS의 마이크로 베이스라던가 아발론. 아발론, 네. 아발론도 테크 21의 산스앰프라던가 MXR의 그렇죠. M80 이런 것들이 다 그 본연만의 특색들이 조금씩 있어요. 어떤 악기를 붙여봐도 그 본연의 특색은 버려지지 않는 그렇죠. 이런 프리앰프들. 행간에 들리는 얘기는 악기 본연의 푸요한 소리를 내줄 수 있는 프리앰프가 좋다라는 사람도 있고 좀 약간 기름진 소리를 내주기 위해서 쓰는 프리앰프들도 있기 마련이죠. 그렇죠. 회사마다 그래서 이것저것 써보고 이제 골라야 하는데 네. 네. 저희가 이게 다 써보고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찾아보는 것이 이런 리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소개할 요 다크글래스 하모닉 부스터 같은 경우에도 얘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일단 한번 네. 뭐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네, 네. 지금 현재 아무것도 지금 켜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네. 네, 여기서 베이스. EQing 정도가 되겠어요. 그렇네요. 네, 네. 그 하모닉 부스터 같은 프리앰프들이 가지고 있는 EQing의 기능 적당히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부스팅까지는 아니고 그렇죠. 네, 쓰기에 좀 괜찮은 게 요 미드 프리퀀시 요 대역 조절하는 게 역할이 되게 클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게 생각보다 되게 넓네요. 네, 대역 조절할 수 있는 게. 200Hz면 거의 그냥 저음 수준의 네. 미들 대역이랑 2.5kHz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2.5kHz면 기타보다 높은 음역대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대역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이 가능하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제 연주를 하다가 뭐 특정 부분에서 이렇게 켜서 사용을 해도 되고, 음. 네, 아니면 처음부터 이 소리를 아예 그냥 유지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죠. 쭉 이 소리로 이제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공연하시는 곡들이 대부분 다 비슷한 뭐 그런 곡들이다. 그러면은 그냥 딱 네. 지정해 만들어 놓고 쭉 하면 되는데 그런 밴드들이 있어요. 음악 스타일이 다양하게 하는 네, 발라드 같은 걸 하다가 갑자기 장르가 확 바뀌어 버리고 그렇죠. 뭔가 막 빵 터지는 음악을 해야 된다. 그럴 때 일일이 또 막 다 들어보고 또 쳐보고 또 세팅하고 이럴 시간이 없잖아요. 프리앰프 역할이 방금 승우 씨가 얘기했던 거랑 그런 역할도 많이 해요. 그래서 프리앰프를
하나만 놓으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은 네. 여러 개를 놓고 나서 그 장르에 맞는 프리앰프를 사용하시는 선택해서. 분들도 네.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마 톤 잡는 게 그 핑거 톤과 슬랩 톤도 또 달라요. 피크 톤 이렇게 세 가지가 톤이 다 같은 톤으로 한 톤으로 만들어 놓고 연주를 하면은 이질감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이질감들도 뭐 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특징을 더 극대화 시킬 수도 있고. 그렇지, 그렇지. 네. 말 나온 김에 슬랩 톤도 한번 좀 들어볼까요? 아, 그럴까요? 돌려가면서 원하시는 톤을 찾아서 직접 연주하실 때 써먹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저희가 지금 앰프로 듣고 있지 않고 지금 다이렉트로 네, 다이렉트 지금 모니터 스피커로 듣고 있거든요. 그 공연장에 있는 큰 앰프에다 물려가지고 쓰면은 굉장히 확 큰 공연장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써보셔야지 감을 좀 잡으시기 좋으실 겁니다. 이게 다이렉트로 한다거나 아니면은 똘똘이 앰프에 물린다거나 이러면은 크게 안 느껴지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EQ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만큼 중요한 또 노브가 하나 있습니다. 요 캐릭터라는 노브예요. 아, 캐릭터. 네, 요 캐릭터라는 노브를 돌리게 되면은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름진 소리로 바뀌게 되거든요. 자, 우선 한번 이 소리를 들어볼게요. 네. EQ를 플랫으로 놓고 우선은. 이런 기능인데 캐릭터 소리를 좀 조절을 해봤는데 캐릭터를 잘 써야겠네요. 캐릭터 잘 써야 되겠네. 네. 근데 이 캐릭터 잘 만든 게 캐릭터를 좀 기름지게 만들어도 볼륨이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네요. 네. 톤이 이렇게 바뀔 뿐이지. 네, 톤만 바뀌고 볼륨이 안 올라가네. 이거 괜찮네. 저는 요걸 좀 약간 많이 쓰니까 좋네요. 네. 네, 많이 쓰니까는 느낌이 그 뭐라 그럴까? 내가 연주하는데 옆에서 누가 약간 잡아주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보정이랄까? 고정되는 느낌? 네. 그러니까 화장시켜주는 느낌이 네, 약간 강해져요. 그런 느낌이 드니까는 연주하기가 편한 것 같네요. 그렇죠. 자신감 생기는. 네, 맞아요. 오, 괜찮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다크글래스 홈페이지 가서 요 매뉴얼을 보면은 자기들의 디스토션에 어울리는 프리앰프를 만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디스토션을 위한 프리앰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네네네. 보면. 앞단에다가 디스토션을 걸던 뒷단에 디스토션을 걸던 괜찮은 프리앰프다 라고 하는데 한번 디스토션 걸어볼까요? 한번? 그럴까요? 디스토션도 함께 걸면은 이런 사운드가 나오는군요. 재밌네요. 네. 사세요. 사고 싶어.